과연 LG배 국내 선발전 결승 어떤 선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박상진 대 최정 대국으로 네. 갑니다. 네, 최정 선수가 칼을 뽑았네요. 네. 여기 지금 분위기가 받아서는 역시 쉽지가 않아요. 좀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배흑이 마늘모 준수가 좋은 평가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헛수성이라 어떤 의도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뜬금없는 좀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젖혀서 돛에 받아주면 이건 왜 여기를 백이 두냐면은 이쪽을 지키면은 백은 집으로 스무집을 확보하는데 흙이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파고들 때 이거를 사로잡으려면은 여기 도움돌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리 갖다 놨고 받아주면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결국 최정 선수가 승부수 던졌는데 이거는 네. 이제 뚫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뚫으면은 네. 같이 뚫고 나가서 이왕 뭐 죽고 사는 게임 하는 거, 네.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저희가 이제 LGB 예선 통해서 일단 뭐 이창구단 바둑도 그렇지만 강자와 신예가 두었을 때 신예들이 여기까지는 어쨌든 끌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둑이 이제 여기만 조금 잘 되면 이기겠다. 그 순간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마지막 실족을 하는 경우가 네, 떨리는 거 아닙니까?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상진 선수도 이제 지금부터가 본인의 진짜 바둑을 보여준 시기입니다. 자, 지금 AI는 네. 모두 다 100쪽을 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뚫어서 잡으러 가느냐 아니면은 양보하느냐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보를 하면은 흙이 백은 또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돌이 좀 잡히게 돼요. 이거 살려 나가면 계속 터져 나갑니다. 요 저친수를 포기해야 된다면은 어쨌든 백은 이 돌 의미가 두는 의미가 좀 덜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돌의 의미를 살려면 뚫어야 되고, 예, 그래도 내가 유리하다 싶으면은 이 양보를 해버리는 건데, 자, 박상희 선수는 이제 어떤 판단할까요? 자, 지금까지 박상진 선수는 상대보다는 훨씬 더 선택이 빨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소비 시간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역시 시간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초읽기 돌입을 해서 한 번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바둑이 유리하면은 빨리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제일 빨리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상대 돌을 잡으면은 저 사람이 던질 거다. 이렇게 착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쪽이 거꾸로 잡으러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프로가 이제 그런 단순한 심리적인 함정에 빠지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같이 승리가 뭔가 눈앞에 와 있을 것 같을 때 이때가 흔들리는 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넘겨야지만 이 인류 기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항상 막히면은 결국은 한계가 있죠. 일단 뭐 박상기 선수가 이쪽 처리를 어떻게 하냐 본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자, 지금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고 흑한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야 나갈 수 있느냐? 그거 나가면 어떡하죠, 근데? 백은 이걸 안 나갈 기세상 수 있습니까? 뚫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잡으러 가는 쪽이거든요. 지금 박상희 선수는 네. 이걸 잡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도를 잡았다는 거죠, 요도를. 그렇죠? 그렇죠. 흙이 뚫더라도 네.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유리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박상희 선수도 지금 이때가 이제 심리적으로 매우 이제 흔들리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최영 선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연장체. 초읽기 몰렸을 때는 이렇게 선수를 할 수 있는 곳 미리 봐두죠. 네. 지금 근데 흙은 이렇게 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둬서 그러면 여기 두는 거는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거는. 건드려서 백이 네. 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반발하는 것부터 그려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 판이 박상진 선수에게도 기회인 거고
최정 선수에게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상대하는 네. 상대들은 후배들이고 또 게다가 상대들이 쓰고 나오는 전략은 지금 박상희 선수 스타일이거든요. 뚫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승부가 됐습니다. 이 승부처. 박상진 선수도 여기서는 뭐 이미 돌이킬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가 이게 좋은 수다 나쁜 수다 이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늦추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백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상희 선수가 역시 우리가 승부를 하루 이틀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 꼭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유리했을 때 강자를 만나면 빨리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강하게 두는데 붙인 수가 딱 그런 케이스죠. 네, 좀 늦췄으면 좀 편하게 갔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생각합니까? 박상희 선수 안 뚫습니까? 그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치받는 수로 막자고 하면 여기를 안 두면은 이 수가 헛수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여기를 둬도 어차피 나갑니다. 어차피 여기는 뭐 지금 못 막으니까 결국에는 뚫고 네. 뚫고 두는 건데 자, 이 돌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백은 유리한 쪽에서 잡으러 가면 이상하다, 나쁘다 얘기를 항상 하죠. 박상현 선수가 첫 번째 고비는 좀 못 넘은 것 같아요. 네. 극도의 냉정함인데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거는 위험하죠. 굳이 그렇게 둘 이유가 없는 건데 벌써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둔 거는 뭔가 굉장히 공격적. 여기 둔 거는 반대로 너무 수비죠. 그러니까 투수가 뭐 좋을 리가 없는 선택입니다. 네. 또 뭐. 자, 흙이 뒤로 돌아가면 네. 일단은 흙은 네. 흙의 입자 백은 여기를 좀 연결하라고 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를 잡고 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두 개 하면 네. 백은 그럭저럭 어쨌든 되는 거고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둔 상태로 살 수만 있다면은 결국은 요 두 개가 헛수예요. 네. 그래서 이 판을 보실 때 여기를 지키지도 않고 살았다 이러면은 역전되는 거고 뭐 지켰다라고 하면 아직은 이제 백이 좀 여유 있게 간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 바둑에서 어차피 백은 잡으러 가려면 이수로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 공격은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백 흙이 여기가 아직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공격 갈 수는 있어요. 여기 두던 이쪽 공격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박상희 선수가 과연 이 아래쪽에 대한 공격을 언제쯤 갈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끝까지 결행을 네. 못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켰다고 볼게요. 흙은 무조건 이거 안 삽니다. 어디에 두냐면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요. 흙이 여기 둔 이상 백이 젖혀서 이으면은 껴붙이는 이 수가 남아요. 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여서 흙은 백이 어영부영 지키면 무조건 버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은 한 번 두고 또 한 번 둘 수 있다는 거니까 공격 기회는 오죠. 좀 박상진 선수가 좀 더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한다면은 이거 하나라도 빨리 젖혀놔야 됩니다. 이제 흙이 두더라도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쪽 약점이 없는데 이제 하다가 흙이 늘어버리면은 다음에 딱 뛰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못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원래 백도 이거 빨리 하고 네, 이런 거 빨리 아낄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 이 박상현 선수가 어떤 이런 최정 선수를
상대로 내가 다 이길 것 같다. 이 지점이 갑자기 평상시엔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여요. 네. 가장 위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변을 네. 막으면 쉽긴 한데 일단 뭐 네. 여기가 제일 무난한데 이게 백이 흙에 뭐가 이제 나중에 여길 파고들면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이 형태가. 생각보다 잘 안 막힙니다. 이쪽이 터지면은 여기 못 잡는 건 둘째치고 막히면 다행인데 안 막혀요. 그러니까 여기가 눈에 가장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쪽 파고드는 약점이 있으니까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잡으러 갈 거지는 않고요. 아까도 못 잡으러 갔으니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여기 한 번 두고 뭐 또 두고 이런 여유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 수가 쉽게 안 보이니까 백이 이제 장고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박상진 선수가 착수하는 맵시부터 자신감이 네.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주춤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너무 좀 옛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 뭐 조은영 구단, 서봉수 4대 천왕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항상 이 4명이 본선 4강을 그냥 딱 고정돼 있는 시기예요. 네. 네. 그때 붙으면도 간혹 한두 판은 좀 유리한데 꼭 여기서 역전패를 꼭 당해요. 그러니까 이 강자하고 두게 되면은 그냥 좀 오히려 불리할 땐 잘 두는데 이거 열심히 두다가 어느 순간 내가 유리하네. 그 순간 갑자기 이게 너무 바뀌는데 근데 강자들은 거기서부터 또 달라져요. 그래서 승부처가 정작 지금 박상현 선수가 지금 좀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지금 마무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상진 선수가 잘 끌고 왔는데요. 어떻게 판을 정리하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오늘 이 바둑과 그러니까 LG배 예선전이 전 하필 지조가 참 대진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랭킹도 제일 높고 선배들도 거의 없어요. 하필 지조에서는 최정 구단이 좀 연배도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후배들을 최정 선수가 이제 계속 받아서 이제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1, 2, 3, 4회전 모두 최정과 상대하는 이 프로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바둑을 짜왔어요. 네. 근데 항상 여러 고비를 결국 못 넘겨서 최정 선수가 다 이겨왔는데 어쨌든 최정 선수도 이걸 다 뚫고 본선에 올라간다면 뭐 후배들의 도전이 거세긴 해도 평탄하게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최정 구단을 둘 때 이렇게 두니까 이기네라고 딱 나오는 순간 앞으로 시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최정 파해법이 생기는 네. 거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가장 피해를 봤던 기사가 이제 이세돌 구단인데 이세돌 구단이 우리가 뭐 알파고 때 우리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알파고 시합에서 1승 4패를 했죠. 네. 근데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이기는 방식이 다 그냥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후배들이 이세돌 구단과 둘 때는 알파고식으로 다 둬버리니까 이세돌 구단의 성적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뒤에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LG배 예선에서 좀 최정 선수의 내용과 또 어떤 식으로 이기냐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정 선수로서는 이 판을 가져가야지만 네. 이제 후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못 싸우게 방어를 그렇죠. 할 수가 있겠고 극단적인 수비 전략이면서 지금처럼 박상민 선수가 지금 잘한 거는 이거예요. 보통 집만 열심히 얻어내면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 수없이 얻어맞다가 결국은 뻗는 건데 지금 이 바둑에서 박상민 선수가 굉장히 잘한 거는 집으로는 오히려 약간은 앞섭니다. 지금까지 상대들이 집으로 너무 앞서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얻어맞고 끝났거든요. 근데 집으로 조금 내주는 대신에 공격을 거꾸로 지금 배기하고 있죠. 네, 이러면 오히려 최정 선수가 지금 깝깝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박상민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또 박상진 선수가 네. 최정 선수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할지. 자, 근데 지금 하여튼 이 첫 번째 고비를 못 넘기지 못했고 첫 번째 그 마무리에서 이미 약간 흐트러졌죠. 이 수가 그냥 너무 눈에 보이는데 뭐 당장 살아놓고 백이 뭔가 손 빼야 되는데 야 둡니다. 자, 요 지점이에요. 나중에 이 약점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근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흑도 당장은 손을 빼지는 못합니다. 이쪽이 끊겼다고 보면은 네. 예, 한 번에 사는 수는 없죠. 네, 결국에는 이제 패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흑도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자, 네, 일단 받아 놓고요. 근데 뭐 흑이 받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네. 백이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막는 수가 과연 있겠느냐. 자, 자, 어쨌든 이제 백은 자 이쪽을 다 지켜내면은 어쨌든 백이 유리한데요. 네. 중앙집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니까요. 지금 박상진 선수가 다시 자리에 앉았나요? 아직 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시간이 네, 시간은 보내는 게 맞아요. 네. 네. 초읽기에 몰리면 멈추는데 네, 자기 시간 남을 때는 이렇게 보내는 게 맞고요. 자, 일단 최정 선수가 이제 자기가 여기 뒀다 이게 표시를 해주죠. 그 간혹 이게 기원에서 보면 안 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백의 다음 수가 더 어렵죠. 이수보다 다음 수가 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데 그냥 지켜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제일 편한 건데. 네. 자, 근데 이건 보통 이겼습니다 할 때 점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예, 뭔가 자신이 뚝 떨어지니까 이때 역시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뭐, 그러니까 이쪽도 되겠네요. 이렇게 늘어서 칩을 뺏는 이런 식의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를 둔 다음부터는 선수권이 흑으로 다시 넘어가요. 네, 끝없이 계속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당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들 때문에 유리한 사람일수록 또 공격적으로 두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흑을 압박해서 중앙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최정 선수 만만치 않죠. 네. 자. 예. 어쨌든 박상진 선수가 이번 25회 LG배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회 본선이나 또는 시내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세계 대회 무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네. 세계대회 네. 본선을 올라가야지
자기에게 일단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죠. 또 일단 세계 인류 기사들과 한번 붙어봐야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선진 기술을 배우는 거라 일단 올라가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최정 선수가 이렇게 성적을 낸 계기도 2016년도 LG배 세계 기왕전에서 16강에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삼성화재배 그 뒤부터 삼성화재배 예선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런 기회를 본인이 잡았고 본인이 또 그게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최정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회가 주어질 때 못 잡으면은 또 기회가 또 안 옵니다. 네. 자, 백의 다음 수. 자, 그냥 형세 판단만 내가 명확하면 지키는데 역시 역시. 네, 하변을 지키면서 중앙을 어떻게든 네. 근데 예, 제가 보기엔 네. 저희가 이게 경험해봐서 많이 아는데 이게 유리한 쪽에서 이렇게 주눅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들여다보고 잊고 빨리 젖혀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다보고 공격적으로 둬야 돼요. 좀 이렇게, 더 고삐를 이쪽으로 둬야 당겨서 돼요. 네.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하게 둔다고 본인은 두는데 실은 도망가는 수입니다. 계속 당하게 돼요. 이제부터는 당합니다. 계속. 자, 이제는 박상진 선수가 여유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유리하다는 걸 항상 전제로 좀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형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흑도 여기를 둔 것은 이제 약간 엄포형인데 공격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백한테. 그렇죠. 여기를 이제 뚫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게 들어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두면서 공격하지 말라 네. 이 얘기예요. 아, 그러자 백이 찌르지 않은 곳을 바로 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가 그렇게 클까요? 지금 아니요 이수 때문에 흑이 손을 뺐어야 된 거예요. 손을 빼도 안 잡히는 모양인데 자 좀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특히 박상진 선수가 위축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수는 지금 두 대국제 심리 상태가 박상진 선수는 내가 유리하다. 이거를 지금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두는데 이 수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선수가 되기는 해요. 나와 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잡았다고 지금 뒀다고 이거 잡은 겁니까? 흑이 연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연결만 한 수군요. 네, 그러니까 네. 공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판을 정리하는 수인데 지금 이런 수는 지금 박상현 선수가 그만큼 약간 우왕좌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어쨌든 서로 간에 가장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백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박상현 선수 만약에 못 두면은 이제 집으로도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죠. 막아서 연결해 네. 두는 수를 남겨놨고요. 지금 이 수가 네. 박상현 선수를 또 골치 아프게 하는 수입니다. 여길 두면은 치받고 여길 둬서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늘모 네. 두면은 네, 확실하게 사는 거죠. 네, 이렇게 둬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집으로 확실히 당하는 거니까 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은 살아있다고 봐야죠. 실은 아까 백이 이수가 참 애매하다 말씀드린 게 공격 갈 거면은 시원하게 가야 되는 거고 안 갈 거면 지켜야 되는 건데 이러지도 않고 저리도 못한 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승부처의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선택 저 선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최정 선수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변의 흑돌 완생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
자, 이제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준결승전입니다. 네, 4회전까지는 이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과연 오늘 상위 랭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결. 최정 선수가 네, 귀를 지금 받았군요. 귀를 받은 네. 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 아, 얘기죠. 그래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못 살아 있어서요. 흙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긴데요. 거길 가죠. 네. 자, 이제 하변은 한 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수가 그냥 그렇긴 대놓고 하네요. 실수죠. 그냥. 네. 그러니까 아까 부분은 그렇고 최정 선수도 그렇고 지금 박상진 선수도 정확한 형세 판단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최정 선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박상진 선수는 지금 떨려서 못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형세 판단은 누가 아주 정확하게 하느냐. 네, 그게 승부처인데요. 지금 흙은 너무 버티고 있고 팩은 너무 조심스럽게 두고 있고. 네. 자, 몇 번 승부처가 좀 요동칠 것 같아요. 좀. 자, 여기는 이제 돌이 끊어지는 수가 남아있죠. 아까 이렇게 끊어지니까 미리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돌이 이쪽으로 밀고 가면은 이쪽으로 돌이 끊어지니까 네, 여기를 막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막은 수가 백은 아주 기분 좋죠.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이 그림을 박상진 선수는 네. 원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 돌이 네. 흑의 선수다라고 하면 여기 파고들 때 대책이 없는데 이걸 막는 바람에 이게 자동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네, 이게 딱 여기 있으니까 흑이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수가 그래서 좀 잘못 뒀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던지 아니면 바로 두던지. 살아놓고 거꾸로 여기 두어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어쨌든 최정 선수가 또 너무 집을 챙기다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 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항상 우리가 바둑이 분리할 때 쓰는 역전 매뉴얼 방법이 있는데 일단 상대 돌을 공격하고 막 잡으러 가는 거. 네. 자기의 돌을 어떤 대마 사냥의 제물로 내놓는 거. 세 번째가 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둔 거는 여기 두면은 패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 승부 패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싫다면 막지 네. 않고 바로 뭐 물러나야 양보해야 되는데 하고요. 네. 그건 어쨌든 당하는 거죠. 네, 유리한다고 보고 패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양보하니까 지금 그래프가 흑쪽으로 좀 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많이 가 있긴 한데 실은 예, 한 집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큰 차이가 아니다. 이 네. 얘기입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수가 또 흑은 기회를 놓친 수가 되는 거죠. 네. 자,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상변 쪽을 깨러 갈 수는 없었고요. 연결을 합니다. 거기를 잡나요? 너무 빵빠레를 빨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손 거기까지만 빼지 합니까? 않을까요?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다시 박상진 네. 선수의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까 네. 상변에서 난처해하던 모습이라는 또 사뭇 다릅니다. 이수가 좋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놓고 여기를 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활에 걸려있다 보니까 네, 흙이 세게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못 둔다는 얘기죠. 여기를 두고 잘라가 버리면은 한 집밖에 없으니까 네. 집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최정 우악이 컸지만 포커스에 벗어난 수였고요. 네. 위기인데요. 자, 거기 찔러가는 것은 일단 뭐 시간도 없고 여기 받을 시간조차 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받는 순간 여기에 딱 막히면은 이제는 흙이 너무 깝깝하죠. 뭔가 받아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방비가 조금 됩니다. 끊을 때 단수가 있으니까 약간 방비가 되죠. 어쨌든 승부수 날려야 돼요, 지금 흙은. 평범하게 두면 안 됩니다. 백도 이걸 알면은 좀 찌르고 다르게 받겠죠. 끊어야 될까요? 네. 네, 찔러 갑니다. 네, 결국 포인트가 여기 아니겠어요? 네. 자, 최정 선수 뭐 굉장한 위기입니다. 박상진 선수도 지금 뭐 저희야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지금 표정이 많아지고 손동작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초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뭐 긴장이 굉장히 되는 지점입니다. 극도로 긴장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두근두근 하는 때이기도 하죠. 일단 세계대 본선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2대국 승리하고 네. 한 판 더 이겨야지만 본선이 가능하지만 최정 선수가 네. 이 조에서는 가장 랭킹이 높기 때문에 박상진 선수에게 네. 고비가 되는 판이고요. 그만큼 이 마음 편하게 둔다. 이게 굉장한 이점인 거예요. 승부에서는. 네. 자, 과연 백이 좋은 수가 처음으로 됐지. 하변 흙을 직접적인 공격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이 압박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수의 의도는 두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이쪽은 다 네. 없애. 결국은 뭔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던 간에 여기 약점을 지키겠다, 지키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키면은 어쨌든 뭐 지키면은 백이 질 리는 없다 이 얘긴데. 자, 최정 선수에게도 점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을 흔들지 못하면 어쨌든 불리합니다. 승부 호흡이죠. 흙도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백이 조금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 공격을 했고요. 네, 이쪽을 막히면 덤을 빼기가 어렵네요. 네, 덤을 뺏기 어려워요. 네. 자, 어쨌든 이기려면 흙은 여기서 튀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근데 약점이 너무 많기는 해요. 자, 남은 철기 한번 거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승부수 날리려면은 결국 여기인가 여기 왔어요. 여기 둘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여기 판단하고 가야 되죠. 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좀 안전하게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결국 이거는 끊겼을 때 어쨌든 맛은 있습니다만 좀 당하면 그만이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끊기지 않으려면은 네, 이수가 한계의 지점이 되겠죠. 네. 다만 백도 다만 편해요. 몇 점 손해 보면 그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박상기 선수의 두 번째 고비가 되겠네요. 그냥 뒤로 빼면은 무난한데 왜냐면은 이게 여기 석집 손해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도 원래 흙이 2일짜리를 백이 두어서 백도 석집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양보하면 그만인데 보통 이럴 때 좀 흔들립니다. 내가 양보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들고 자꾸 반발하게 되는 게 또 심리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나가는 수도 백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하나,
반발하게 됩니다. 셋, 넷, 아직은 시간 네. 끌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자, 일단 배흙이 이쪽으로 막으면은 막히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이쪽으로 버티면은 네, 뚫고 나가면서 이쪽이 사활에 걸리니까 이거는 흙이 안 되죠. 자, 어쨌든 흙은 한번 양보하고 백은 시간을 좀 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자, 어쨌든 뭐 미세한 바둑이에요. 저 뭐 덤 정도 유리하다 얘기를 했지만 뭐 넉넉하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60대 60 정도인데 흙이 선수권 잡아서 여기를 한 번 더 둔다고 보면은 네, 백이 잡아 이게 두는 게 두 집, 네 집, 여덟 집 아닙니까? 대략 68대 60이 돼요. 그럼 백이 한 번 더 두니까 좀 유리하다고 해도 그 차이는 뭐 굉장히 어렵죠. 넷, 다섯, 그러니까 양보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반발 네. 일어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양보를 하면은 네. 똑같기는 한데 선수권이 흙으로 넘어가서 60대 68. 다만 100이 어딘가에 두면은 그 정도는 뭐 두서 집은 느니까 100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가는 거고 반발을 하면은 이제 그런 집바둑으로 가진 않습니다만 못 잡았을 때는 또 문제가 되겠죠. 역시 최정 선수도 상대가 둘, 셋, 이렇게 둬야지 어려워할 거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부친수는 되나요? 중간인가요? 이것도 어쨌든 아니요, 흙의 지금 반발을 염두에 두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가면 이게 일단은 여기와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쪽 이을 수가 일단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묘하게. 네. 자, 셋, 근데 물론 흙이 워낙 약해서 흙도 승부를 지금 시간 한번 쓰겠죠? 여덟, 바로 결정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백은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모양과 비교하시면은 이제 두 집을 얻어요. 네. 이렇게 뒤로 양보하면은 이제 두 집 정도 이득을 받고 대신 하나가 날라갔죠. 한 집 정도 이득 받겠네요. 백은 여기서 끊을 수는 없을까요?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고민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잡으러 갈 거면은 여기서 잡으러 가겠죠. 예, 이쪽에 뚫려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데 요 상태에서 다시 이 손 잡으러 가겠다는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빵 때림 주고 잡으러 간다는 거는 조금 그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길 두고 둘 때 네, 여길 두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자체로는 못 살죠. 근데 이제 넷, 둘 때 이제 뻥 뚫고 나가니까 흙이 백이 부담됩니다. 여덟, 아홉. 그 결정을 못 내리나요? 막지도 않고요. 네, 야, 이 바둑에서 지금 박상진 선수가 했던 결정 중에서 가장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안 받기는 쉽지 않았죠. 뒤로 막자니 네. 좌상보다 큰 곳이나 뭐 견줄 만한 곳이 네. 아예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막아놨던 중앙의 벽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흙이 잘 됐죠. 일단은. 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수를 두기까지에는 박상진 선수가 일단 고민도 많았을 이게 것 의식을 같고.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렇죠. 네, 했던 수많은 전략이 여기 집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리를 맞게 돼 있는데 이거 손 뺐다는 네. 거는 뭐 이제 굉장한 일단 용기 있는 결단이긴 한데 과연 그게 이제
승리를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프상으로는 네. 백이 좋다고 해도 차이가 그게 크지가 않아요. 아, 아주 냉정한 수를 네. 들고 나왔고요. 좀 액션이 많아지죠. 이런 게 이제 이거는 후수 끝내기인데 집으로 따지면은 백이 6집이 나고 흙이 이걸 잡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8집이죠. 이게 14집짜리예요. 집으로 따지면은. 이게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하시면은 요거와 여기 라인이 한 8집 정도예요. 그럼 이제 후수 14집이 맞느냐, 선수 8집이 맞느냐, 그날의 운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선수를 흙이 가져가니까 여기 하고 뭐 다 끝내기 위해서 6집 이상을 했다. 그러면 이게 패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박상희 선수는 6집가량 이득인데 나머지 지형에서 흙이 6집 이득 볼 때는 없다. 지금 그 판단으로 좀 손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끝내기는 네. 별게 없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거는 그날의 운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6, 7, 8. 자, 그래서 이수가 제가 좀 좋다 나쁘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자, 이수가 일단 여기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시면 이제 2집짜리죠. 선수 2집이니까 여기를 이제 막은 건데, 또 중앙에 네. 흙 3점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또 여기가 이제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맛보기성 자리예요. 그 판단이 지금 저도 너무 어려운데 돌바람은 흙이 유리하다 나오고 릴라제로는 백이 유리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도 지금 판단을 지금 섣불리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선수권은 이제 다시 흙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백이 흙이 이쪽이 좀 맞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2집, 4집, 5집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서 선수 2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박상진 선수의 결정과 똑같은 이치예요. 확실한 5집이냐, 선수 이제 석집이냐. 근데 그 이후 끝내기에서 석집 자리를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좀 더 맞았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여기가 좀 보너스로 여기가 걸려 있네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꼭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아까 빵따임이 돼 있다면은 여기가 선수는 되지 않아요. 네, 여기 차이만큼 백이 약간 득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흙은 여기 둔 게 여기를 두고 막으면 여기를 좀 둬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둘 수 있을까요? 네. 5. 근데 그래서 지금 백이 이은 게 인공지능은 이게 실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가 22집, 23집, 24, 25집입니다. 자. 넷, 5. 아, 박상진 네, 선수도 먼저 하죠. 야, 네. 근데 이건 박상현 2번째 선택인데 흙이 안 받아주죠, 무조건. 이거는 뭐 의도야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주면은 이것까지 해 두고서 여기 두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 실수를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최영 선수가 누가 봐도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두는 건데 흙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프들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네.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를 늘면은 이제 조금 뜯기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는 백이 위기 탈출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최정 선수가 지금 좋은 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좌하 젖히기 전에 빨리 중앙을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은 이렇게 양보할 때 지금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자, 아, 그래도 됩니까? 네. 자충이 돼서 네. 네, 어차피 자충이 걸리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이 정도는 근데 여기는 흙의 백의 집을 그냥 이어주면 깨는 거에 불과하는데 아까 여기를 두면 석집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여기서 이득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또 이렇게 끝내기에서 이렇게 계속 반발이 나옵니까? 아, 박상진 네. 선수도 받아주지 않고 젖혀서 물어봅니다. 아니, 원래 끝내기 때는 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네. 이렇게 반발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그만큼 끝내기가 어려운 바둑이면서 형세가 미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흙도 끊어줘서 네. 순순히 받아줄 수는 없죠. 네. 자, 우선 하나, 이게 25집, 이게 40집이에요. 65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제 승부수네요, 서로. 자, 아, 이거 자, 어떻게 승부수예요.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 네. 일단은 여기가 되냐 안 되냐부터 봐야겠습니다. 끊으면 여기를 뒤로 두면은. 가나요? 네, 근데 이거는 예. 지금 최정 선수가 이으면은 이게 양쪽에 걸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 지금 손이 많이 떨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 여기서 이거 이으면은 여기를 백흑이 못 두지 않습니까? 예. 뭐 이어야 되는데 다 살아가죠. 이것만 잡힌 꼴이니까 백이 끝내 두 개를 동시에 다 했다 이 얘기예요. 자, 흑은 반발하려면 이쪽으로 끊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로 끊거나 여기로 끊거나. 셋, 넷, 다섯, 이겼다 보면 이길 거고 졌다라고 보면 여기 두겠죠.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 그러니까 지금 형세 판단이 워낙 미세해서 인공지능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미세해도 인공지능은 후반으로 가면은 항상 저렇게 나와요. 네. 근데 대국 당사자는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때 네. 확신이 안 설 때는 변화를 선택하죠. 확신이 안 서면은 누구나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반대로 박상진 선수가 방금 좀 손을 떨었다는 건 약간 승리의 네. 예감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지금 네. 백이 잘 됐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백이 너무 잘 중앙까지 됐어요. 받으면 네. 집이 꽤 늘었습니다. 이거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 졌다고 보면 흑이 안 받죠, 그것도. 중앙 가야죠. 네, 여기 여기 늘고 뭐 이렇게 다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흑이 65집. 자, 이거를 잡았다 보면은 72까지 나는데요. 백이 67이에요. 좀 역시 미세하긴 한데 하나, 둘, 지금 한 집 반 정도라도 흑이 좀 불리합니다. 자, 어려운 선택이네요. 박상진 선수는 그래도 계산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최정 선수하고 상대할 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정 선수가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격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긴 드물어요. 보통 공격력이 센 사람들은 꼼꼼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마지막 그렇다고 보면 약점이 이제 종반에 있을 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섯, 여섯, 일곱, 또 여덟, 박상희 선수처럼 이제 차분한 유형은 네. 공격력은 예, 약점이 있다면 보통은 이 사람이 꼼꼼할 거다. 또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박상희 선수는 본인의 장점이 거기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후반으로 가면은 좀 자신감을 갖고 둘 것 같아요. 네, 지금 67대 60입니다. 아, 네. 계속 이제 흙이 살린다고 보면은 미세한데 100이 두 차례니까 이렇게 두고 예, 67대 60이니까 100이 한 집 반집이라도 앞서는 건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박상진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과연 최정 선수 중앙 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선발전 준결승전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상진 대 최정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네. 최정 선수가 연결을 시도하자 박상진 선수는 찝어서 네. 여기를 못 잇는다 이 얘기네요. 이거 두고 여기 두면은 이어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 맛보기다. 자, 그러면 결국 흙 두 점의 중앙 쪽 연결이 안 네.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프는 네. 되게 여기가 이제 좋다. 네. 잡아도 8집이니까 비슷해요. 네. 이쪽이 둘네 여덟 일곱 집, 네. 잡으면 8집. 여기는 비슷합니다. 자, 100은 3점 잡기 전에 나머지 선수 끝내기를 합니다. 네. 박상진 선수가 아무래도 아직은 신예다 보니까 대국 상황에 따라서 네. 좀 표정이 많이 바뀌네요. 네. 지금은 좀 흥분이 이제 가시고 네. 다시 좋습니다.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잡으면서 100은 67, 네. 흙은 64. 차이가 좀 벌어졌네요. 자, 어쨌든 뭐 이제 일단 뭐 박상진 선수도 네, 본인에게 이 기회가 온 거를 네,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둔 거는 이제 패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어쨌든 뭐 100은 유리하니까 이제 뭐 패를 해도 거의 뭐 그냥 양보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72. 100은 흙은 최대 나는 게 72. 네, 100은 67까지 이제 나죠. 결국 한두 집 반인데 지금 한두 집 반이 승부가 결정될 곳이 없고 또 100이 먼저 또 끝내기 시작을 해요. 한 집 반에서 먼저 끝내기 시작하니까 차이가 좀 벌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뭐 다 받아주고 패 양보가 된다고 보고 네. 네, 결국은 남은 끝내기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끝내기인데요. 네, 이 상황이 이제 흙이 5집 이기는 상황이고 100이 두면은 또 그 자리가 네, 크군요. 두 집이 느니까 네. 지금 한 석집 반, 넉집 반, 그 정도까지 벌어지겠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일단 뭐 박상진 선수가 지금 승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이제는 뭐 단수만 잘 보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또 긴장하다 보면 단수가 또 안 보여요. 자, 지금 어쨌든 네, 이 자리 한 점을 잡는 것보다 한 점 잡는 건 두 집, 세 집인데 여기 두는 것은 두 집이 늘고 흑의 집이 세 집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한 점 잡는 것보다 더 큰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남은 끝내기가 별로 없고요. 하나씩 찾아갑니다. 박상진 선수 매년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2018년도에는 퓨처스, 네. 2019, 20에는 바둑 리거로 이제 또 세계대회 본선을 네, 그렇습니다.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이 박상진 네. 선수는 이 대구의 팬이 또 많죠. 박상진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보냈어요. 이제 네. 프로 수업 받으려고 이제 서울로 이제 꽤 왔습니다만. 빨리 올라왔죠. 네. 그래서 대구 출신 프로기사라 또 대구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또 유독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박상희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프로가 되려면 그 기재를 먼저 누군가 발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할아버지가 또 바둑을 즐겨 두셨는데 취미 삼아 손자를 가르쳤는데 너무 빨리 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상희도 할아버지가 바둑을 프로 재능을 찾아서 지금의 이 박상희 선수까지 이끌었죠. 네, 지금 여기로 이은 것은 그냥 두텁게 두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으로 있는 게 맞는데 나중에 보면 공배가 꼭 채워지면 자충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두 집이죠. 여기는 선수 두 집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끝내기로는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이쪽을 둬야지 뭔가 나의 자충은 없어지고 또 상대 약점은 뭔가 노릴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후수여도 어떤 판을 좀 안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하게 앞서는 네.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두텁게 처리하고 있는 박상진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도 네. 지금은 이제 패배를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표정하게 두어 왔다가 지금은 이제 표정이 좀 드러나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최정 선수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많이 수없이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들은 최정이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랭킹이 높은 쪽은 절대 피하진 않아요. 근데 후배들은 피해버리거든요. 피해버리고 이렇게 끝내기 승부로 가는 전략을 무조건 써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면은 결국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니까 앞으로 최정 선수도 마지막. 상당히 네. 일단 고민을 넷, 많이 하겠네요. 여섯. 네, 여기서 돌을 네. 거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박상진 선수가 전략을 제대로 짜온 거군요. 일단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전략이긴 한데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일단 박상희 선수가 포석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왔네요. 포석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반면에 최정 선수는 지금까지 수요일 날 저희가 봤던 그 판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박상진 선수의 예상 답안지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오늘 이 한 판을 놓고 얘기할 때는 박상진 선수의 준비가 훨씬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정 선수는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국내 선발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준결승전 박상진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이제 L집의 본선까지 단 한 판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박상진 선수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헤쳐나간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네. 바둑 내용뿐이 아니라 지금 두 선수의 이 지금 시점, 프로 네. 기사로서의 이 처해 있는 위치가 상당히 의미 있었던 그런 한 판입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요. 자, 또 다른 한 판이 있죠. 준결승전 이창호 선수 대 나연 선수의 대국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도 사실은 좀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흑이 2도를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결국 이제 화가 난 이창호단이 2도에 대만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잡지는 요게 못했고요. 일단 잡혔죠. 대신 여기를 싹 얻어가긴 했는데, 그렇네요. 네. 아, 그래도 백이 뭔가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네, 선수 백이- 모두 마지막 네. 졸기. 네. 160 정도, 64 정도 나네요. 네, 10집 불리하네요, 백이. 근데 지금 이게 백이 연결이 좀 애매해서 결국 다 당하는 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네, 이창호단이 불리하네요. 지금 이제 여기를 막은 거는 나영구단은 이겼습니다 하는 수인데 실은 끝내기로만 놓고 따지면 여기를 따내는 게 훨씬 더 큰 자리이고 상당히 괴롭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계속 파고들면서 연결이 끊어지면 요 돌 전체가 잡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막으면 백은 이쪽으로 자동으로 두게 되죠. 차이가 좁혀지긴 하지만 네, 어쨌든 흑이 좀 유리하다라는 건데 여덟, 아홉, 근데 이제 미니고는 거의 5대5다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약간 오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이 바둑이 지금 16강전 지금 이제 준결승전에서요. 네. 최정 선수와 이창호 선수 판 중요하고 또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는 가장 살아남은 선수가 이희연 선수. 오늘도 일단 승리를 거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또 다른 이제 상위 랭커들의 네. 대결을 살펴보면 오늘 안성준 선수 대 박건우 네. 선수의 대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이창호 선수가 두긴 뒀는데 네. 실수라고 생각하나요? 급하게 착수를 하고 바로 네. 뒤로 누워버립니다. 네. 뭐 글쎄요. 끝내기로는 이쪽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로식의 끝내기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끝내기가 좀 달라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수로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역선수라고 저희가 하죠. 프로들 특히 이창호단 같은 끝내기 대가들은 이 선수로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끝내기 약할수록 이게 좀 차곡차곡 좀 확실하게 득점 올리는 이런 것들 좋아하죠, 지금. 근데 여기가 크긴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계산을 좀 정확하게 뭐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래도 같은 프로지만 사실 뭐 이창호단의 계산하는 요령과 그거는 예전에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 바우TV에서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 강좌를 하는데 저도 그걸 보고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만큼 계산하는 방식이 일단 다르고 네. 또 이 연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건데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여기 둔 거는 이제 보통 제가 어린 짐작하기로는 역끝내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의 대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둔 것 같은데 요런 끝내기의 단점이 뭐냐면은 남은 판에서 백이 이득을 볼 게 많아야 돼요. 선수권을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반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선수권을 백이 행사할 게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실수가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최정 선수 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거는 그 판에 약간 좀 운의 요소가 좀 따라서요. 네. 남은 끝내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역끝내기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묘수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당장은 손해니까 네. 말 그대로 그냥 손해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정황으로는 손해수일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이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제 다른 끝내기는 실은 끝내기만 놓고 따지면 또 여기를 두거나 뭐 이런 데가 더 커요. 이 자리도 더 커요. 근데 여기 왜 뒀냐? 나연 선수가 이겼다고 보고 백이 이런 데 조금 오면은 약간의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그냥 막아버리려고 이쪽 중앙을 좀 뒀습니다. 마지막. 집으로만 따지면 이쪽이 더 커요. 지금은. 셋, 네. 넷, 이게 다섯, 두 집 정도 더 큽니다. 이번에 이창구단의 바둑을 이제 예선전에서 저희가 중계를 많이 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흑으로 둘 때는 깊은 변화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확실한 공격형. 근데 백으로 둘 때는 역시 예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총 4판의 대국을 중계를 했는데 네. 흑으로 둘 때는 대마를 잡고 백으로 둘 때는 역시 좀 고전을 했죠. 예, 서중희 선수하고 둘 때도 판이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이청구단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백으로 둘 때도 좀 공격적인 흐름으로 좀 변화를 주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창구단의 위력이 네. 더 다시 일곱,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제 계산파 수비형 중에서도 아주 양쪽 끝에 가 있는 수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수비형의 바둑은 결국 계산 바둑이 되죠. 계산 바둑인 상황에서 가장 계산력이 그냥 극대화되는 나이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창호단은 계산력으로는 네, 전성기를 아무래도 지났으니까 네. 지금 나영 구단과의 계산력 대결에서 아무래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둑에 돌을 가렸을 때 흑번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흑번이었으면 이렇게 좀 판이 약간 심심하게 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투가 있었다면 네. 상변과 하변이었을 것 같은데 그제 흥행을 자세히 네, 못 본 것이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흑이 75까지 나네요. 75집. 네, 근데 판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흑이 75는 확정돼 있고 백도 그냥 어영부영 한 68 언저리가 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흑은 집이 이렇게 한 집씩 늘어나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여섯, 백은 계속 당해줘야 되고 게다가 이제 흑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저렇게 흑이 앞선다고 하는데 네, 실제 해보니까 흑이 7집 지금 앞서는 7, 8집 앞서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 할 건 아니고 지금 두 대국자는 흑이 좀 유리한 거는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네, 아직 승부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생각할 듯합니다. 네. AI는 흑의 두터움까지 감안해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눈에는 뭐 이제부터 바둑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바둑이 뭐 굉장히 치열한데요. 지금 뭐 그래프가 이러다 보니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네. 엄청나게 미세합니다. 지금 네.
이거 지금 흙이 7집이에요. 7집. 그러니까 6집 반 덤이니까 마지막 하나, 여기 흙이 이런 데 둔 게 집을 좀 작긴 했네요. 네. 흙이 우세를 의식하고 집이 아닌 네. 두터움 쪽으로만 돌이 간다면 미세한 승부가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초미세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큰 끝내기 여기네요. 여기를 두면 어쨌든 흙이 종류만 유리한 것 같은데 네. 하나, 그래서 유리하다고 이제 너무 느긋하게 있으면은 백이 느는 순간은 이건 또 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와 여기가 이제 남은 가장 큰 끝내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둔다면 이런 데 두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아무리 봐도 미세한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봐도 뭐 지금 흙이 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뭐 일단 어쩔 수 없고요. 네, 받았습니다. 네. 지금 남은 지역이 다 흙이 선수 지역이어서, 네. 지금 보이는 네, 집과는 네, 또 다를 그러네요. 수 네. 있겠군요. 네, 눈앞의 집으로는 네. 뭐 누가 유리한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곱, 여덟. 아, 네. 근데 나연 선수가 이게 결국 여기 둔다는 거는 이쪽에 두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여기를 뺏기면 피곤한 거예요. 이창훈도 그걸 아니까 네, 이수 딱 당하는 순간 그쩍그쩍 하죠. 왜냐면 한 집 때문에 여기를 두면은 끊었을 때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메어 맛보기예요. 근데 똑같이 두면은 집이 팍 줄죠. 네, 그래서 원래 이거를 방지하려면 늘어야 되는데 늘면은 네, 여기를 두 집 당하고 흙이 뺏기니까 여섯. 역전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네. 마지막 큰 끝내기는 흙의 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단수 도대체 왜 안 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저런 수가 자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프로들만의 그런 독특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배를 비워 나와야지만 수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단수 쳤다가 그게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까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 이게 이런 거예요. 젖혀서 이어도 똑같은데 넷, 프로들 바둑 보면은 대부분 그냥 둬요, 여기를. 여덟. 그러니까 혹시 모를 자충을 빼는 거죠. 자, 이제 판을 비틀기 위해서 이창호 단이 뭐 나름 어렵게 두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쪽을 받아주면은 판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두면은 여기 당하고 이쪽 두면은 여기 당하는데 결국은 이럴 때 어떻게도 당하니까 손을 빼버려서 그 선택을 상대 보고 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네, 대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눌러가고요. 네. 우리 이창호 단이 표정의 변화도 없고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게 아주 미세합니다만 판이 불리해지면은 돌을 조금 힘없이 떨어뜨리거든요. 예전에 저희도 어떻게든 뭐 약점을 찾아보려고 별의별 관찰을 다 하는데 네, 그나마 미세하게 알 수 있는 게 네. 딱 그 변화인데요. 네, 지금 약간 떨어뜨리죠. 아, 그냥. 그렇군요. 정말 많이 눈여겨봤다는 거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까 이제 박상진 선수가 최정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인자 그룹들은 어쨌든 그런 끝없는 견제에 시달리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 하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창호 구단의 중계를 볼 때는 네. 후반쯤에 돌을 어떻게 놓나 이걸 관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이창호 구단 전담 해설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반면에 네. 이제 이창호 구단이 닦아놓고 만들고 닦아놓은 그런 대국 습관, 생각하는 법, 수비형 전략 이런 등등을 후배들은 어쨌든 다섯,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전시킨 선수들이 아무래도 박영훈, 나현 이런 수비형 기사들이 네. 이창호 구단이 닦아놓은 토대를 더 완성시켰던 그런 선수들인데 어떤 이제 기존의 이창호 스타일의 수비형이 지금 좀 변화를 다들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 공격적 성향을 띄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네, 이런 부분에서 네, 너무 수비형 기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공격형 기사들이 대체로 더 많죠. 최정, 신진서, 여섯, 박정 선수도 공격형으로 좀 변화 약간 된 편이고요. 대체로 상위 클래스는 이제 공격형으로 변화가 됐어요. 공격을 하지 못하면은 네, 아무래도 어떤 한 가지 전략만 갖고 있으면은 상대들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파악당하기가 네.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 네,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공격형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이게 끝내기 능력에 대해서 끝없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네.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최정 선수를 비롯한 공격형들도 마냥 공격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계산력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서로 자기의 약점을 고쳐야지만 프로 세계에서는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가 볼 땐 미세한데 나연 선수는 별로 이렇게 떨린 기색이 없죠. 네. 이미 예전에 네. 승부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표정이 편안합니다. 저희 옛날에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세하다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체로 10집 이내면은 미세하지 않느냐? 뭐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상식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일곱, 뭐 계산에 능한 박영 구단이라든지 이쪽은 그거면 승부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기준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그 미세하다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네. 한 집반이면 미세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볼 땐 거기서부터 승부인데. 네. 그래서 확실히 계산력이 강한 선수들은 네, 한 집으로 민감하게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끝내기 오면은 이렇게 침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게 네. 아까 말씀드린 고수들은 젖혀 있지 않는다.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응용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로 끝내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흙도 똑같은 네. 값인데 여기를 안 두는 게 공배가 채워지니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어도 이제 좀 더 튼튼한 쪽으로 갑니다. 보시면 여기가 젖혀 있지 않죠? 늘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내기를 하는 고수들의 요령입니다. 또 여기도 단수 쳐놓지 않죠.
예, 공배가 채워지면 단수가 되니까 이것도 안 해놓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뭐 이런 부분. 뭐 여러분들 끝없이 단수 치지 않습니까? 여섯, 근데 이 바둑 보면 여기도 안 오고 여기도 단수 없고 모두 다 단수가 없죠. 네. 이것만 알아놓으셔도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에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단수는 원래 쳐놓고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단수 칠 때 다들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마음 편하게 둘 때는 그냥 모를 때는 마음 편하게 단수 쳤는데 단수 치지 말라는 또 얘기를 들으면은 또 안 치게 되는데 또 안 그러면서 쳤다고 또 혼나요. 바둑이 꼬이는 거예요. 네. 넷, 다섯, 뭐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런 자리가 더 큰데 지금 어쨌든 불리한 백이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두는 겁니다. 지금 이쪽이 기본적으로 이제 석집 이상이고 여기는 이제 한 집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집 줄이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이 조금이나마 크죠. 그러니까 백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불리한 쪽에서는 변화를 구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흙이 단수 쳐두지 않은 곳을 먼저 이어서 어느 방향으로 받을지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어쨌든 이창호 구단을 응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그리고 이게 또 2, 3회전을 대마를 모두 잡는 그런 또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둘, 많은 분들이 셋, 좀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네, 일단 뭐 탈락하기 직전입니다. 나연 선수는 2, 3, 4회전 계속해서 신예 기사들을 만나다가 네. 5회전 준결승에서 대선배를 만나게 된 건데요. 승리하게 되면 또 그 다음은 극단적입니다. 네. 아주 신예 기사인 김동희 선수를 만날지 아니면 이영모 선수를 만날지. 네. 아직 하나, 결과가 네. 그쪽도 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넷, 다섯, 뭐 누구나 다 뭐 이영구 선수가 이기겠지 그러지만 아, 모르죠. 이게 아직까지 결과가 네. 안 나왔다는 얘기는 팽팽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제 한국 바둑도 이제 새로운 스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LG배에서는 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했지만 시간이 1시간 짧아지고 1시간으로 짧아지고 온라인으로도 네. 치르고요. 그러면서 네. 이 방식은 무조건 10대, 20대에게 무조건 유리한 방식이에요. 기존의 강자가 이제 아무래도 20대 후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스타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코로나 아니고서는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회가 네. 주어질 때 또 새로운 스타가 나오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선발전을 그래도 랭킹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아는 선수들이 선발됐지만 이제 한국 기사들이 선발된 명단을 보면 중국, 일본, 대만 선수들은 도대체 누구지 하는 선수들이 분명 네. 몇 명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중국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선을 했는데 워낙 중국 층이 두터워서 뭐 이변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뭐 다 강자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 가지 네. 특이점은 뭐 이제 천야오라든지 뭐 위팅, 뭐 판린 이런 친구들처럼 좀 이제 20대 우리처럼 중후반 넘어간 친구들은 좀 많이 졌어요. 근데 뭐 딩하오라든지 가슴을 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역시 온라인 시합은 더 잘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강자들로 채워졌고요. 여섯, 그렇다면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걸 이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방식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친구들이 성적을 더 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식에 가장 유리한 선수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로 올라간 이현 선수가 가장 맞는 선수예요. 가장 어리고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으로 바둑 배웠고 네. 이렇게 대국을 키운 선수들이 가장 거부감도 없고 잘 두죠.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을수록 인터넷 바둑에 대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경계가 다 그어진 것 같습니다. 한 집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곳들만 남아 있고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뭐 이번에 네. 예선전을 또 우리 한국과 중국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에서도 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초등학생 때 한국 초등학교 랭킹 3위까지 갔던 친구가 이번에 세계대회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굉장히 변화를 일으킬 것 같고 또 대만에서도 역시 새로운 얼굴이 나옵니다. 기존에 왕이한준 선수가 제일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2위 그룹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2020년 이후에 바둑계는 하나, 역시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좀 새로운 스타를 여섯,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 네. 지금까지 끝난 대국들이 꽤 있는데요. 좀 관심 가는 대국만 네. 알려드리면 이의현 선수는 이번 국내 선발전 준결승에 그쳤습니다. 김상천 선수에게 네. 패배를 했고 또 백홍석 선수가 백찬희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역시 백홍석, 백찬희 판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네. 기존의 강자인 백홍석 선수인데 백찬희 선수도 이제 잘 두지만 인터넷 대구의 적합도로는 다섯, 백홍석 선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박영훈 선수를 잡았던 문민중 선수가 홍기표 선수에게 막혔고요. 네. 홍기표 선수도 천재형 기사예요. 그래서 단기전에 굉장히 능한데 장기전인 성적이 좀 떨어져요. 근데 역시 단기전에서 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네.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방식을 다르게 하니까 네,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돌을 네, 던졌는데요. 멈췄네요. 지금 이제 네. 아까 7집에서 100이 일부러 좀 작은 자리를 둬서 지금은 10집 가까이 늘어났죠. 네. 자, 일단 뭐 제일 먼저 어디를 이제 좀 얘기할지는 궁금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바둑에서 어쨌든 초반과 중반 요 장면이 승부처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창호 선수의 세계대회 본선을 볼 수 있나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결국 국내 선발전 준결승에서 나연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네, 전기 LG배 32강에 그쳤던 나연 선수 다시 한번 LG배 본선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역시 후반 오니까요. 미세하더라도 나연 선수가 그 잡았던 승기를 놓아주진 않네요. 네. 일단 판 자체가 흙이 또 두텁게 짜여지고 이창호 구단으로서는 대만을 중반에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간 게 결국 약간 무리였어요. 그래서 네. 포인트는 초반과 중반 초 이 장면에서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과연 이창호 선수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저희가 여기까지 봤었죠. 네. 100이 마지막 수가 여기 늘었던 장면입니다. 이때 나연 선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여기 두는 것은 이쪽 돌이 약해서 100도 이방면이 모두 선수가 된다. 나연 선수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확 결정을 내린 게 이쪽에 대한 수비를 선택을 했어요. 이 다음 수가 여기를 뒀는데 역시 이 수가 좋은 게 날리는 수가 됐네요. 네. 우선은 이 100이 너무 수를 적게 냈어요. 네. 날릴자 뒀어야 됩니다. 더 키웠어야 했을까요? 네.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를 둬야 되고요. 그럼 젖히고 이렇게 둬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두면은 아까는 이게 좀 불안정해서 100이 가위수를 몇 번이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가위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었으면은 이창호 단이 유리하게 판을 끌고 갈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선택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뒀죠. 그러자 백흑은 오히려 너무 고마운 겁니다. 자, 100이 조금만 깨도 물론 이득은 봤는데 문제는 요 넘어간 다음에 이 방면의 맛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하변이요? 네. 대표적으로 여기를 붙이고 뭐 두면은 여기만 싹 둬도 이게 바로 다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은 뒤로 양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모두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이 선만 기어서는 큰 집이 나질 않죠. 우하귀가 짐이 되어서 이렇게 네. 당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백이 크게 한 것이 없네요. 네. 오히려 수는 뭐 백이 네. 내긴 했는데 뭐 별 이득이 없어서 오히려 흑이 여기 두니까 백은 이제 자꾸 뒤쫓아가는 입장이 됐어요. 자, 여기서 백이 바둑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자, 손을 빼고 두 번째 승부수 여기 약점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이쪽을 둬서 여기 약점도 좀 지키면서 공격을 갔는데 자, 나연 선수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네, 들여다보고 있고 자, 나와 끊어서 공수가 바뀌게 됐죠. 아, 네. 자,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이제 묘수를 두긴 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이쪽도 약한데 여긴 더 약하죠. 네, 그래서 백이 할 수 없이 여기 황급하게 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시면은 백이 사이기는 살았지만 자꾸 돌이 갇히고 위태로워져요. 자, 주도권을 뺏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흐름이 이제 백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나중에는 상변이 네. 어떻게 잡혔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창호 단이 돌을 네. 좀 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 네. 지금 형태가 약간 불리하죠. 약간 불리하다 보니까 백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지키고는 불리하다고 보고 이창호 단이 반발을 했죠. 반발하고 흑은 대신에 변초를 깼습니다. 자, 이렇게 둬서 자, 변화는 주었는데 백이 흑이 이쪽 붙여서 여기를 잡고 살게 됐어요.
아, 붙인 순간 네. 연결이 안 되는군요. 이 아래쪽을 빠져나오니까 원래 이 돌을 버리면 그만인데 네. 자, 버릴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젖히는 건 네. 안 젖히는 거는 되는군요. 여기를 둬서 원래는 이어서 버리면 그만인데 아, 지금 여기를 둔 마당에 버릴 수가 없죠. 네, 더 크게 잃게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백이 이쪽 나갔는데 일단 이청 구단으로서는 이제 승부수를 건 겁니다. 여기 6점을 버리고 자 보시면 여기 공격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 이 모양에서 자, 계속 이제 잡으러 가긴 했는데요. 네. 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대마가 잡힐 도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네. 짚날 공간이 꽤 있는 대마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네. 어쨌든 막 세게 뒀죠. 이렇게 세게 둘 수밖에 없는 게 이래야지만 흙이 둘 때 집을 없애러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가두는 것에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네. 끊고 잡으러 가면 이어야 되죠. 그래서 연결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제 바둑이 끝나자마자 얘기한 게 이 지점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호구를 쳤는데 이게 패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으면은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이어서 버틸 수가 있네요. 아, 네. 뚫리더라도요. 뚫리더라도 네. 이게 이 다음에 이제 수상전이 되는데 이건 어쨌든 이게 제일 어려웠던 승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호구를 쳤습니다. 호구를 치니까 끊어왔을 때 아까는 여기 둘 수 있었는데요. 지금 단수가 돼서 패가 됩니다. 패가 되니까 사이잔 패감이 너무 많아서 백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백이 결국 아래로 네. 받았고요. 이쪽을 네, 아래로 이제 받아서 이쪽을 받아서 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잡으러 갔던 돌이 도로 넉 점이 잡히면서 네, 지금은 잡으러 갔던 돌이 도로 잡히니까 네. 백이 여기선 졌네요. 네. 이 이후로는 나연 선수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선발전 준결승전 두 판을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최정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을 내일은 볼 수가 없게 됐네요.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나란히 졌는데 네. 뭐 제가 이제 해설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기풍에 대한 변화 또 도전에 대한 이 대응이 이 두 선수는 앞으로 그냥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국내 선발전 마지막입니다. 7장의 본선 티켓을 놓고 선수들이 격돌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 찾아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